소주 2잔 마셨다고 실형이 나올 수도 있다고요? 예전에 벌금으로 끝났던 수치인데 이제는 징역이요? 도대체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음주운전 형량을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변호사형입니다. 저는 실제로 음주운전 사건만 매달 10건 이상 상담하고 있고 경찰 조사, 검찰 송치, 법원 공판까지 직접 진행하고 있는 현업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음주운전 형량이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실제 판례와 제가 직접 경험한 사건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법적 출발점을 짚고 가겠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고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018년 음주운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윤창호 씨 사건 이후로 이 기준은 종전의 0.05%에서 0.03%로 낮아졌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소주 한 잔도 안 되는 수치인데요. 맞습니다. 성인 남성 기준 소주 반병이면 0.06%를 넘길 수 있고 체격이 작거나 공복 상태라면 맥주 한 캔만으로도 0.03%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즉 지금은 단순한 실수도 처벌로 이어지는 시대입니다. 음주운전 형량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입니다. 단속 기준은 0.03%부터 시작되지만 법원은 수치를 단순히 넘겼는지 여부가 아니라 어느 구간에 속하느냐를 봅니다. 구간별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0.03에서 0.05%는 매우 낮은 편으로 봐서 벌금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가 선고됩니다. 0.05%에서 0.08%까지는 낮은 편 정도에 속해서 벌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가 선고됩니다. 그리고 0.08%에서 0.15%까지는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벌금의 상한 또는 집행유예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0.15%에서 0.2%까지라면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요. 0.2% 이상의 경우 고도 음주로 보아서 실형 선고가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제가 맡았던 사건 중 0.104%의 측정 결과가 있었는데 법원은 이를 처벌 기준을 약간 넘는 정도로 평가해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건에서 0.265%였던 경우 재판부에서 매우 높은 수준으로 판단했지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걸렸다가 아니라 내 수치가 법원에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꼭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기준은 음주운전 전력, 즉 위반 횟수입니다. 초범인 경우에는 비교적 관대한 판단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2회 이상 위반 시에 징역형의 구형이 원칙처럼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2회 이상이라는 기준을 해석할 때 과거에는 벌금형을 받았더라도 그 기록이 남아있다면 전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사건에서는 2회 위반, 혈중 알코올 농도 0.13%였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다른 사건에서는 3회 위반에 혈중 알코올 농도 0.1% 정도였지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같은 수치여도 반복된 위반이 있다면 법원은 매우 무겁게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위반 횟수는 형량을 좌우하는 핵심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적발부터는 실형을 각오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수치와 전과만으로 형량이 정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람을 보고 판단합니다. 이게 바로 형법 제51조에 나와 있는 양형 기준입니다. 형법 제51조에 따르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격, 지능, 환경, 그리고 범행의 동기와 수단, 사고 여부 및 위험성, 피해자 유무 및 태도, 자백 여부, 과거 전과 간의 시간 간격, 탄원서, 사회적 평판, 재범 방지 노력 등. 제가 변론하는 한 사건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6%로 높은 편이었고 2회 위반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지만 직장 동료의 탄원서, 음주 방지 교육 수료증, 반성문,
그리고 운전거리가 불과 600m였다라는 점을 강조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선처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국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정황과 태도 그리고 진정성 있는 반성입니다. 생각보다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게 나왔다면 운전 시점과 알코올 농도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적인 차이도 검토해 봐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음주 후 약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조에 달하고 이후 시간당 평균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 후 곧바로 운전했다면 실제 운전 시점에서는 더 높았을 수도 있고 반대로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측정 수치가 오히려 왜곡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 사건에서는 단속까지 50분이 소요됐고 운전 직후 측정하지 못한 점을 변호인이 적극 소명하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였지만 재판부는 하강 국면일 가능성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운전 시점의 혈중 알코올 농도 추정을 위해선 음주 시간, 이동거리, 체질량, 음주량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실무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양형 자료의 구성입니다. 아무리 수치가 낮더라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양형 자료는 단순히 종이 몇 장을 제출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논리 구조와 사건 맥락에 맞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제가 준비하는 대표적인 양형 자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필 반성문, 가족 및 동료의 탄원서, 음주운전 방지교육 수료증, 운전거리 분석 지도, 또 과거 판례와 비교한 의견서 등 이런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도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응이 잘못되면 형량뿐만 아니라 면허 취소, 직장생활, 보험료까지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음주운전 형량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수치, 전력, 정황, 태도 등 모든 핵심 요소들을 사례와 함께 정리해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걸렸다가 아니라 그 이후 어떻게 대처했는가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을 맞닥뜨린 분들이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준과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실 수 있도록 이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 사건도 해당될까 싶으시다면 영상에서 설명드린 기준들을 하나하나 적용해 보시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수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정확한 기준, 진심 어린 반성, 구체적인 준비 이 세 가지가 있다면 결과는 반드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